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2024-2025 시즌 첫 번째 공식 홈 경기를 앞두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주장 손흥민 선수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 중에서도 공정성과 공신력 측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BBC는 스포츠 뉴스의 헤드라인을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국제적으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가 입증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이 커리어에서 간절히 원하는 목표와 그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주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면서 올 시즌에 임하는 자세를 직접 밝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BBC와 가진 인터뷰 풀 버전을 해석해드리고 더불어 에버튼과의 오는 주말 홈 개막전에 대한 전망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고 싶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뽑은 영국 BBC의 풋볼 포커스인데요.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기사로 요약되어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호스퍼의 전설로 기억되고 싶지만 아직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 혹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32살인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데뷔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토트넘에서 500경기 이상을 출전했는데요. 지난 8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4골 이상을 꾸준히 넣었고 지난 여름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인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는 그와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파트너십 콤비네이션 득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클럽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냐는 질문에 한국 대표팀의 공격수이기도 한 손흥민 선수는 B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레전더리라고 얘기하면서요. 전설을 남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한 팀에 있었다는 것은 제가 좋은 노력을 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다. 좋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해야 한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또 팀으로부터 클럽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저 역시 클럽에게 무언가를 돌려줘야 하죠. 그리고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장에 와서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성원이 있고 믿음이 있었고 또 본인의 노력이 모두 합쳐진 결과 모두가 열심히 한다 또 모두가 잘한다 모두가 사랑을 받는다 그런 한두 가지의 사건들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만 한 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인정받으면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기간을 뛴 것만으로도 레전드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라는 많은 시선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언론과 팬들은 이미 리빙 레전드 내지 지금 떠나도 레전드라고 생각한다라는 반응이지만 손흥민 선수 본인은 저는 아직 제가 이 클럽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레전드라고 불리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즉 토트넘에서 우승을 해내야만 레전드로 불릴 자격이 있다라면서 스스로 강하게 다짐하고 또 그것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본인이 정말 본인을 끝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 그걸 이루겠다라는 극한의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토트넘에 입단한 것이고 이번 시즌에 특별한 시즌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른 언젠가도 아닌 이번 2024-2025 시즌에 꼭 이루고 싶다라는 강한 목표의식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토트넘은 2008년에 EFL 리그컵, 풋볼 리그컵, 카라바오컵 우승 이후에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우승에 일조하고 싶다라면서 개인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개인의 기록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그 개인의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의미가 없고 우승만이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는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5위를 기록하는 동안 리그에서 17골을 넣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특별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 제가 10골을 넣자라는 생각을 했다면 6경기 만에 10골을 넣을 경우 그 목표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밀어붙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로 지금까지 롱런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지금까지 아시아 선수가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든 과정에는 본인이 어떤 수치상에 정해진 목표를 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본인의 한계를 이겨내는 것,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뭔가 이렇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을 항상 바라보는 것, 지금도 발전을 원하고 지금도 더 성장하길 원하는 끊임없는 향상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올 시즌에 우승을 원하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 기록이나 개인적인 목표를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나의 목표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더 잘하는 것, 그리고 더 잘한다는 것이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 팀에 더 기여하는 것, 팀의 성적이 개선되는 것, 팀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내가 못했던 것,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적인 목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팀, 개인 모든 면에서 가능한 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자고 그냥 끝까지 달려가겠다. 우리의 한계에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전력이 어느 정도고 우리의 뭐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요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조차 없다. 그저 매 순간 한계와 극한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팀의 주장을 맡으면서 한 차원 더 본인의 선수로서나 인간적으로 커졌던 부분인데요. 지난해 8월에 유이고 요리스를 대신해서 토트넘의 주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때로는 이런 주장직이 추가적인 부담감이 되고 또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책임감을 즐기고 있다라고 BBC는 인터뷰 후에 손흥민 선수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년간 토트넘의 주장으로 활동했던 것이 좋은 경험이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운 1년이었다고 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팀의 주장을 맡은 것,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 팀의 주장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여전히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어린 선수들을 다루는 일 등이 조금 쉽지 않고 하지만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잘 해내고 있다기보다는 잘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신경 쓰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팀에 어떨 때는 쓴소리도 하고 또 큰 소리도 나고 주장으로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스테레오타입다운 모습도 필요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본인이 솔선수범하면서 조용하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화기애애한 장난스러운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유한 주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다른 역할도 카리스마를 갖추고 뭔가 이끌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선수는 아닌 편이지만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나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호통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내가 난 꼭 그러지 않은 주장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팀에 가장 필요한 행동을 하는 주장이 되겠다.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주장이 되겠다라면서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만 좋은 행동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먼저 모든 것을 해낸 다음에 요구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팀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주장이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선수들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라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주장이 돼 분명히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말은 하겠다. 그것이 선수에게든 감독에게든 코칭 스태프에게든 주장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선수단을 대표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장 밖에서도 항상 좋은 수준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선수들이 나를 잘 따라와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지금 주장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BBC와 가진 인터뷰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인터넷판 기사, 글로 옮겨진 코멘트 외에 영상으로만 소개된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까지 저희가 영상을 직접 보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잠시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증정 이벤트로 축구 서적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팬들은 물론 축구 팬들 모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감동의 축구 스토리를 담은 책인데요. 축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내어 전달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스토리K의 운영자인 K가 저술한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다 전하지 못한 인문학적인 축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퍼거슨경 클롭 감독, 무리뉴 감독, 포체티노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등 손흥민 선수와 인연이 있는 세계적인 축구 명장들의 축구장 밖에서의 이야기, 음바페, 디발라, 베일, 베컴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과 루카스 모우라, 오리에, 케빈 비머, 랑글레 등 손흥민 선수와 우정을 나눈 선수들에 대한 더욱더 깊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 토트넘에서 함께 뛰고 있는 여러 토트넘 동료 스타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된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의 많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많은 팬들과의 이야기와 감동의 스토리, 응원하고 싶은 선수들의 사연 등이 녹아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는 늦은 밤과 새벽 시간 우리를 유럽 축구에 열광하게 만든 손흥민 선수와 세계적인 스타들의 숨은 이야기를 모두 정리해놨다고 합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또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 책 90분 넘어 이야기를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한준TV 구독자 증정 이벤트로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 책을 받아보실 수 있는 응모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또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 책에 대해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국 BBC의 영상을 통해 나온 손흥민 선수 인터뷰 내용인데요. 여러 인터뷰에서 받아왔던 최근의 질문들에 대해서 BBC도 똑같이 좀 물어봤어요. 과연 본인이 선호하는 최고의 포지션은 어디냐는 내용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문현답을 내놓았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때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죠. 팀의 시스템이 늘 다릅니다. 또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다른 유형의 팀들을 상대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상대해보면서 뒤로 내려서서 수비를 하고 저를 거칠게 대하는 팀, 또 저보다 2배는 큰 선수, 그런 센터백을 뒤에 붙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면 사실 제가 중앙 전방 공격수로 뛰기에는 힘든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중앙 공격수로 뛰는 그 영역이 굉장히 타이트한 지역이잖아요. 돌기도 힘들고 슈팅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시스템 그리고 상대 팀의 시스템에 따라서 제가 이런 수비를 맞이할 때는 중앙 공격수로 있기보다는 왼쪽 측면으로 가는 것을 선호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제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더 잘할 수 있고 상대와 1대1 상황에서 스스로는 정말 강하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명, 3명의 겹겹이 밀집 수비, 타이트 수비 이런 상태에서 중앙 공격수로 뛰는 것은 본인의 최대 강점을 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열린 상태의 경기가 진행될 때는 충분히 중앙 공격수로도 제가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포지션, 중앙 공격수와 왼쪽 측면 공격수 중에 하나를 더 선호한다기보다는 팀의 상황과 상대 수비의 대형에 따라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축구는 유동적이고 축구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자리를 더 낫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국에는 감독님이 선택하는 것이고 감독님이 요구하는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골키퍼를 보라고 하면 볼 거예요 라는 말은 실제로 골키퍼를 보겠다라는 얘기보다 감독이 팀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잘하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게 아니다. 축구는 내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내가 팀의 승리를 위해 기여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오면서 내가 잘하고 싶은 걸 더 잘해왔던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선수, 팀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 어느 팀에 가도 주전을 차지하고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채워가는 단계,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강하게 만들고 내가 잘하는 것들은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인 겁니다. 나는 이런 선수야, 난 이걸 좋아해, 그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최고의 축구 선수, 최근 특히 축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완전체 축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에버튼과의 경기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뛰게 될까요? 현 시점 토트넘에서는 확실한 9번 공격수 도미닉 솔랑키가 합류한 만큼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 준비 훈련 영상에서 많은 선수들의 슈팅 장면들이 나왔어요. 이번 여름 합류한 오도베르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우윙으로, 오른쪽 윙어로 파고들면서 슈팅을 때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브레넌 존슨 역시 그 자리에서 치고 들어가서 슈팅하거나 컵백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했고,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에 빠져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했는데 이 위치에서 크로스나 컵백이 아닌 슈팅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너무 사이드로 벌려서 보조자적인 역할, 본인이 거쳐가는 그런 미끼 역할만 했다라면, 이제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해 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솔랑키의 근거리에서, 솔랑키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슈팅을 때리고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패턴도 준비되고 있다. 이 자리에 있어서 히샬리송도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위치에서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친정팀 에버튼을 상대로 후반전 교체 출전을 이 자리로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는 전술적인 아쉬움들을 좀 털어내면서 본인의 능력을 왼쪽에서 뛰면서도 중앙 공격수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트넘 허스퍼의 공식 채널,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도 2022년에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을 상대로 기록했던 득점 장면을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골을 넣어줬으면 하는 팀적인 바람을 좀 소개한 것 같아요. 케인 선수가 있을 때 주고받으면서 문전 우측 뒤를 파고들면서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했던 장면인데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을 상대로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 14차례 에버튼과의 개인 경기 기록에서 7승 5무 2패로 확실하게 우세한 결과를 끌어냈었고요. 프리미어리그 기록만 보면 13경기 7승 5무 1패로 패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죠. 전체 공격 포인트 기록은 5득점 6도움으로 11개, 두 자릿수의 공격 포인트를 에버튼을 상대로 채웠는데 이 중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죠. FA컵 안첼로티 감독 시절에 비록 연장전 합계 4대5 패배로 탈락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최초로 도움 해트트릭, 한 경기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이때 경기를 마치고 안첼로티 감독이 찾아와서 악수하자, 장갑을 벗으면서 이 악수를 먼저 청하는 존경심을 표했던 일도 화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에 입단한 첫 2시즌에는 유독 에버튼과의 경기만 인연이 좀 없었어요. 입단 첫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합류하기 전이었었고 두 번째 시즌에는 올림픽 참가로 인해서 합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18 시즌 첫 번째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둘 때 1득점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고요. 2018-2019 시즌에는 에버튼 원정에서 6대2 대승을 거둘 때 2득점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2020 시즌의 원정 경기 당시 1대1 무승부를 끌어냈던 과정에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본인이 이제 징계로 인해 뛰지 못했던 2018-19 시즌 홈 경기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에버튼전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잠잠했다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022 시즌, 앞서 소개해드린 바로 그 득점 장면, 2022년 3월 에버튼과의 홈경기 5대0으로 크게 이길 때도 결정적인 득점을 터뜨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는 에버튼을 상대로 정말 큰 승리를 거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2-2023 시즌은 개인적으로 몸 상태라든지 월드컵 병행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즌이었는데 지난 2023-2024 시즌은 주장 완장을 달고 아시안컵 참가 직전이었죠. 12월 말에 2대1로 이길 때 아주 중요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에버튼과의 홈경기 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전반기 에버튼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본인의 득점을 또 터뜨렸던 경기인데 그때 에버튼 출신인 히샬리송이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쿨루셉스키가 메디슨의 부상 속에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브레논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됐었어요. 그리고 존슨이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죠. 이런 포지는 당장 지난 시즌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토트넘의 전술과 꽤 유사한 상태로 에버튼을 상대로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뛰었던 에버튼 선수들도 상당수 이번 경기에 출전하기 때문에 참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를 기반으로 많이 뛰면서도 왼쪽 하프 스페이스 앞쪽 공격 지역,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지역으로도 많이 들어갔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전반 18분이었는데 페드로 포로 선수가 짧게 내준 코너킥을 클루셉스키가 이어받아서 존슨과 공을 주고받다가 존슨이 슈팅을 때린 것이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에 흘러나왔을 때 수많은 선수들이 혼전 중인 와중에 그 공을 침착하게 이어받아서 빠른 슈팅으로 득점한 것인데요. 이때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8명이 골대 사이에 있었는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 장면의 기대 득점 값이 0.12골, 12%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어냈던 미친 결정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때 경기 당시 키패스도 하나를 기록했고 슈팅 기회가 2차례, 7번이나 드리블을 시도했던 경기였는데 사실 이때도 왼쪽 측면에 배치되다 보니까 조금은 슈팅 기회라든지 득점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결국엔 득점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오기도 했었죠. 이 평균 위치와 또 활동 영역을 보시면 7번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사이드에 벌려서 골문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전반 13분의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아예 사이드에 보조자처럼 뛰면서 오히려 로얄이 크로스를 하도록 밀어준 패스를 줬고 그 패스를 존슨이 달려들어와서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좀 아쉬운 결정력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처럼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뛸 때 너무 조금 이제 문전 지역으로 들어가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점들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토트넘과 에버튼의 당시 경기 기록이 토트넘이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저 골이 나온 이후에는 공격 위협도, 공격 지배력 같은 경우도 에버튼이 훨씬 높았고 결과적으로 한 골에 많은 골을 내주기도 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겼지만 기대 득점은 에버튼이 1.95골, 슈팅 숫자도 18대 13으로 더 많았고 유효 슈팅도 8대 6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많이 하지 못하고 슈팅 많이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에버튼을 상대로 결국 쉬운 경기가 될 수 없다. 그런 점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 팬들은 물론 축구 팬들 모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감동의 축구 스토리,
축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내고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 스토리K의 운영자 K씨가 저술한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가 출간됐는데요.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선물 드리고자 합니다. 한준TV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팬이 된 이유 그리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분들께 90분 넘어 축구 이야기 배송해드릴 예정인데요. 당첨자는 9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해당 댓글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벤트 글에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전해드리고 당첨자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릴 게시글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는 오는 주말에 열립니다. 8월 24일 토요일 밤 11시 토트넘이 에버튼과 홈 개막전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이 경기에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활약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해외 축구의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